리퍼블릭 같은데 적자 이런 데 계속 뜨는데, 이럴 때일수록 잘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생존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, 진짜 로레알 같은 회사가 어디인가 우리나라에서, 그거를 봤을 때 저는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오박사입니다. 자,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8년 10월 일단 조금 정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11월 지금 빼빼로데이 지나고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아직 그 여파가 당연히 좀 해소가 안 됐고요. 18년 10월만 보더라도 코스피만 마이너스 13%, 코스닥이 마이너스 21%. 제가 올해 1월 2일 그 종가를 찾아보니까 코스피가 2479포인트였더라고요.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찍는 날짜가 11월 13일이니까 이때 장중 조금 전에 보니까 2039, 204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러면 연초 대비해서는 무려 마이너스 18% 정도 하락이에요. 그러니까 약세장을 좀 넘어서 급락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10월 들어서 갑자기 확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죠.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, 제가 몇 번 계속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는 건데, 이렇게 시장 전체가 빠질 때 같이 뭐랄까요? 같이, 야 너도 내려와, 너도 내려와, 우리 같이 내려가자, 이렇게 할 때 끌려오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. 얘는, 가운데 있는 애는 진짜 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진 애들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같이 딸려오는 애들이 있어요. 근데 이 딸려오는데, 야 나 아니야, 나는 안 가도 돼, 난 너랑 달라,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. 하지만 이 시장 자체의 비이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. 하지만 우리는 끌려가는 애들 중에서, 내려가는 애들 중에서도 같이 잘 이거 분별을 해야 된다.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오히려 좀 보고 있는, 계속 좀 주시하고 있는 곳이, 말씀드리면 화장품, 그리고 제약 바이오, 이쪽에서 좀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.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좀 이게 나눠서 봐보니까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제 기준에서는 조금 들어오더라고요. 왜? 이 세 섹터 안에 좀 제일 억울한 애들이 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섹터 안에서. 그래서 일단 화장품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LG생건이,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뭐 10월 급락이고 뭐고, 이전에 아모레의 어떤 급락과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이 멀티플 있죠. 곱하기 몇 배를 해줄 것인가, 이거에 대한 좀 기대치가 상당히 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사실 맞았어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봐야 된다. 숫자, 그 LG생건 안에 있는 숫자들을 지금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은 제가 항상 이렇게 좀 파일링을 해서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, 일단 상반기 영업이익, 그러니까 올해랑 전년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반기 영업이익이 12% 증가했어요. 그래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5,500억. 그래서 분명히 뭐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건데, 이 LG생건은 올해 드디어 그 역사적인 영업이익 1조를 넘을 거예요.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. 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, 지금 화장품 쪽에서 이 좋은 면과 다크사이드가 같이 있는 거예요. 좋은 면은 뭐냐면, 일단 생것만 봤을 때는 지금 브랜드가 강력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싼마이 브랜드가 아니라, 중저가가 아니라 이 프리미엄, 그 이상 뭐 럭셔리, 그러니까 이 상단에 있는 브랜드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, 사실 생거는. 하지만 지금 안 좋은 사이드는 뭐냐면, 화장품업 전체 이 섹터를 보는 시야가, 눈이 좀 안 좋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. 왜냐? 지금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거라고 하면은, 뭐 한국에서 나온 거다, 메이드 인 코리아다, 화장품이다 하면은 좀 사는 기운이 있었는데, 이제는 중국 사람들은 바보입니까? 바로바로 다 챙겨서 만드는 거죠. 그 정도까지는 다 만들어 온 거예요. 퀄리티도 그렇고. 그러니까 이 애매한 여기는 이제 따라잡힌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우려 섞인 기사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다 중국 내 매장 철수한다, 매장 수 감소, 리퍼블릭 같은데 적자, 이런 데 계속 뜨는데, 이럴 때일수록 잘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생존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, 진짜 로레알 같은 회사가 어디인가 우리나라에서,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생거는 이 궁중
이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문화잖아요. 그러니까 궁중 화장품 이영애 그리고 시진핑의 아내가 쓰는 그 어떤 고루한 거는 쉽게 잡히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. 그래서 이게 바로 숫자로 찍어줘야 되는데 숫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사실 차석용의 매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3분기 보시면은 영업이익도 9.8% 한 10% 정도 올라와요. 그러니까 지금 생건이 다 갖고 있잖아요. 음료 생필품 갖고 있어서 이걸 다 묶었을 때가 이 정도고 화장품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성장이 더 크다. 화장품 뭐 YOY로 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보통 한 30%대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왜 이러지? 생것만 이런가 했을 때 봤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. 뭐 P&G, SK2라던가 로레알인가 뭐 이런 쪽 다 봐도 지금 중국에서의 화장품이 엄청나다고. 그래서 제가 잘 또 다른 쪽을 또 보니까 이 큰 메가 트렌드가 사실 있었어요. 거시적인 게 왜 뭐냐. 중국이 소비주도 성장은 계속 가져간다는 거예요. 사실 지금 뭐 긴축 뭐 얘기는 뭐 나올 수는 있어도 소비주도 그들의 어떤 수억 명, 수십억 명이 쓰는 그 소비는 꺾이면은 중국 내에서도 어떤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. 이건 꺾지 않을 거라는 게 있는 거죠. 세금도 인하해주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본능의 아래에 내려가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? 엄청 하이테크는 사실 아니더라도 인간의 본능이에요, 사실은. 화장을 한다는 거는. 그래서 요거는 좀 흔들림이 그나마 좀 적을 거라고 보여지고, 이 성장은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. 브랜드는 이제 앵간한 사고 아니면 꺾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일수록 잘 봐야 되는데, 그 중에서도 화장품,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LG생건을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제약바이오,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는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많이 좀 센티가 안 좋아졌어요. 하지만 이제 같이 끌어 내려가는 기업들이 있다. 특히 중소형 제약주들 중에서 이 중에서 뭐 영업이익 20% 넘고 퍼가 뭐 시장 평균 11, 12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런 친구들 손을 맞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게임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. 왜냐? 공부하고 있습니다.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. 네. 또 다시 뵙겠습니다. 오늘은 7분이네요. 또 봬요. 안녕. 자본.